취득한 주택은 이때는 혜택을 안 주겠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먼저 지난 영상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 지난 영상 보시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1월에만 15,600건이 나왔다는데 이거 정말 좀 놀라운 일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영상 어떠셨나요?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많은 댓글이 달렸고요. 특히 채널에서 1주택자 그리고 실거주자 위주로 좀 많이 보실 줄 알았는데 주택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이걸 역으로 좀 말씀드려보면은 우리 실거주를 구하고 계신 분들도 실거주를 내가 알아보기 전에 잠깐 임차를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쵸? 점점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에서도 많은 관심들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제가 오늘 영상에는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몇 가지 뽑아 가지고 피드백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집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니니까 상관없어, 나는 다주택자가 아니니까 괜찮아 하고 뒤로 가기 누르실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말미에 이 영상을 보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아마 이제 임대차 이 정보가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실거주자분들도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질문인데 한번 어떤 건지 보시죠. 주택임대 사업자 지자체를 등록 안 하고 세무서만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주택임대 소득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자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게 굉장히 단순한 질문 같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는 두 군데에 등록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지방자치단체,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시청 또는 구청이고요. 여기에 이제 관할 세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두 군데를 모두 등록하면은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세무서 등록은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만약에 등록을 안 하면 수익금액의 0.2% 미등록 가산세가 들어가요. 자, 그런데 세무서가 의무사항인 것이지 지자체는 현재로서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제 혜택의 장단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떻게 될지 그걸 따져보신 다음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 자, 이게 중요한데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을 가지고 내가 월세나 전세를 놓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 납부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매년 5월달 등록 여부와 상관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 안 하면은 가산세라든가 추가조사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 납부의 의무는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고 5월이 되기 전에 잘 정리하시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자, 두 번째 질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등록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의사결정 문제이기 때문에 뭐 등록하세요 마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 힌트가 있죠. 자, 곧 팔 건데, 자, 이게 힌트예요. 힌트. 자, 다가구를 곧 팔려고 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나왔는데 정부는 일관되게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러 채를 집을 갖고 있다면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팔든지 하세요 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어떤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을 곧 팔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매도할 계획이라면 굳이 등록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거죠. 하지만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전 첫 번째 질문에서 보신 것처럼 세무서에는 등록을 하고 관련된 주택 임대소득은 매년 신고 납부를 하시다가 때가 되면 적당히 파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죠. 상황을 다 봐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인데 이분은 임차인이에요. 이 임차인분이 월세를 현재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세를 이왕이면 임대 등록한 주택으로 구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5%밖에 못 올리거든요. 5%밖에.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 이런 집을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아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알고 싶은데 온전히 공인중개사 그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냐? 그러면 좀 안 되겠죠. 제도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정부는 등록 임대주택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렌트홈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렌트홈에서는 등록 임대주택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실 동호수까지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지역에 있다라는 것쯤은 파악되고, 최근에 나온 주거종합계획대책 중에 보면은 민간 영역에서도 이 추가로 확인하는 거를 추진하겠다. 이제 물론 이제 민간 영역이 어디라고 해당 회사가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뭐 직방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뀔 겁니다. 분명히.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도 훨씬 편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미지가 이제 렌트홈이라는 사이트 예시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임대주택 찾기라고 있어요. 요걸 클릭해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는 임대주택 등록한 게 있는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있다면은 관련된 내용에서 내가 임차 계약을 하고 그 동안에는 5%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은 쉽지 않겠지만 점점 좋아질 겁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자, 2018년 4월 이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8년 장기로 임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과거의 준공공 혹은 지금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뀌었죠. 종부세 합산 배제와 같은 혜택이 없지 않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해당 임대주택의 취득일과 등록일 양쪽 다 따지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취득일, 등록일 모두 따져야 되는데, 종부세 합산 배제에 대한 것만 제가 하나 볼 건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있는데 다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만약에 내가 2018년 4월 이전에 등록을 했다. 그럼 2018년 4월 이전에 등록한 거니까 이미 취득은 그 이전에 했겠죠. 그러니까 2018년 4월 이전에 취득을 하고 그 4월 이전에 등록을 하면은 5년만 의무 임대를 하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고요. 중요한 거는 등록 당시 6억 이하여야 돼요. 수도권 외에는 3억 이하. 면적 요건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면적만 전용 85, 84 이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등록 당시 6억 이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똑같은 요건인데 만약에 이런 주택을 2018년 4월 이후에 등록을 했다. 이때는 5년이 아니라 8년으로 늘어나요. 더 오랫동안 의무 임대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등록 당시 6억 이하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8년에 나왔던 9.13 대책 기억나시죠? 이게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복잡해졌어요. 자, 2018년 9.13 대책이 나오면서 9.13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다 필요 없고 혜택 안 주겠다. 그러니까 등록이 아니라 취득이래요. 취득한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 취득했다면은 이때는 혜택을 안 주겠다. 과도한 세제 혜택은 좀 주지 않겠다는 게 이때부터 좀 정부가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 2018년 9.13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지금도 등록해도 요건만 맞추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취득이라고 등록일 두 군데를 모두 다 따져야 된다. 이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다섯 번째 질문 갑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도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는데, 단기 임대로 민간 단기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4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종부세는 5년 의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매각하면은 종부세 환수가 될 수 있을 텐데,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민간 단계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2018년 4월 이전에 등록을 했다면은 5년을 가지고 있어야지 종부세 합산 배제가 돼서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4년만 하고 등록을 해지해버리면은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토해내야 된다는 거죠. 종부세 합산 배제는 최소가 5년이니까. 그런데 어차피 본인은 보유주택 공시가 합이 6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4년만 하고 팔아도 종부세 합산 배제에 토해낼 거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엽적이고 약간 구석진데인데 맞아요. 그래서 2018년 4월 이전 등록이라면 5년 임대가 맞는데, 4년만 임대 후 매각하면은 혜택을 토해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원래 내가 혜택 받은 게 없다 그럼 토해낼 것도 없어요. 하지만 뭐가 있냐면은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가 내야 되겠죠. 왜냐면 5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쯤 되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가 더 있고요. 뒤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또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매년 5월 달마다 주택임대 소득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거죠. 자, 1주택자인데 이걸 내가 전세 주고 나는 등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데서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신고 안 해도 문제 됩니까?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었죠. 지난 영상에서. 자, 부부 합산 주택수로 1주택이다. 이때는 월세 그리고 간주임대로 돼서 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예 비과세예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1주택자고 여기에 대해서 전세를 줬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다 그랬죠. 그 해당 주택이 공시가격이 9억이 넘어요.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로 환산해 보면은 한 14억, 15억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월세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공시가격 9억이 넘는지 안 넘는지도 안 나와 있고, 설령 넘는다 하더라도 전세를 줬잖아요.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음 놓고 그냥 전세 주시면 돼요.
임대소득 신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론 보이스는 나오겠지만 아시겠죠? 자, 어떠셨나요? 제가 지난 영상에 나왔던 질문들을 댓글들을 쭉 보면서 몇 가지만 좀 추려봤는데 이왕이면은 여러분들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는 거 그리고 틀리기 쉬운 거 위주로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일부는 좀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죠. 자, 그런데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정부는 세 가지에 있어서 어떤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5월달 정책에서 나왔던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1년 정도의 텀을 두고 시행이 될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제 정부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내년도 21년도 하반기에 이제 이게 시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 정보도 모두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면은 1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 자, 이게 있고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나고 나면은 아마 내년 정도가 되겠죠.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가 같이 시행되거나 순차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차피 내가 전월세 신고를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전월세 상한을 몇 % 이내로 한정시켜야 되고,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되면 2+2, 그러니까 4년 정도, 혹은 일부에서는 3+3, 6년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와요. 그러면 현재 가장 짧은 의무임대기간, 등록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4년인데 그 4년짜리 등록한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등록 임대주택도 등록임대주택처럼 아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전국에 있는 160만 호의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나머지 미등록도 임대 등록한 주택과 비슷한 효과가 나와버린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드릴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걸 통해서 앞으로의 주택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제 실거주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1주택자도 계실 거고요. 다주택자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각각 포지션에 따라서 대응해야 되는 것들이 달라요. 특히 실거주자 분들은 오히려 이걸 잘 활용하시면은 주거 안정을 잘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잘 순차적으로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은 직방TV 그리고 또 절세의신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은 매주 목요일마다 올라오는 절세여신을 편하게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